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틀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존재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 만물은 존재하면서 서서히 기운이 약해지면 다시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우주의 작용을 귀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면 일단 우주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존재의 원칙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주가 그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종교는,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는 이래서 나온 거예요. 종교가 이걸 모르면 종교는 신이 지켜준다, 또 혹은 하느님이 보살펴준다, 아니면 부처님이 보살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의 원칙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뭔가 하여튼 보살펴준다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신이 보살펴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든가, 하느님이 보살펴준다, 또 부처님이 보살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4살 때까지 벌어지는 현상을 미리 감지하거나, 미리 무슨 일이 벌어질 걸 감지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보호하는 마음을 항상 느끼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른들이 보면은, 그럼 사람들은 그때마다 아기가 천재인 줄 압니다. 왜냐면 본인은 천재가 아니거든, 부모인 본인은. 근데 애는 비상한 천재 같거든. 그리고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자기 애만 그런 줄 알아. 사실 다른 애들도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4살 때까지는. 이렇게 아기가 감지하는 능력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나는 이 텔레파시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이나 혹은 짐승과 교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다행히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는 아는 형님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여서 알았습니다. 난 그런 게 궁금했는데 미국에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에 근무하는 형이. 그리고 그와 같은 연구를, 그 연구하는 학문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 그때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와 같은 세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난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그 형한테 논문이라는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20살 초반에는, 그때가 내가 한 21살, 22살 때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그때 초반에는 한국 최초로 4차원 세계의 신비 등 2권의 책을 만들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텔레파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 뒤에 이제 텔레파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다 텔레파시 아시죠?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단어였습니다. 텔레파시 이러면 대학 교수들도 그랬어요. 어떤 교수들은 텔레파시, 그 텔레라는 건 전화에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말하던 시절입니다. 네. 요즘 뭐 코미디언들도 많이 쓰고 텔레파시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관이라고 하는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밖의 세계를 느낍니다. 아시죠? 이 얘기는 내 얘기가 거듭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영혼이라고 하는 7가지 기능에 의해서도 느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느낌을 나는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 다른 말로는 직감 혹은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영감과 예감도 여기에 속합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건 보고 듣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랑을 느끼거나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 또한 영혼이 느끼는 기감입니다. 그런 건 기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기감을 나는 칠성좌라고 합니다. 칠성좌는 곧 영혼이 느끼는 7가지 기능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오감과
영혼의 7가지 기능에 의해서 세상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7가지 기능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건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육감 세계는 잘 모르는 거죠. 물론 텔레파시 또한 영혼이 느끼는 기감입니다. 그게.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칠성자는 7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가지 기능을 우리 옛날에 동양에서는 3등분 해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느끼는 텔레파시는 그 3단계 중 맨 위에 부분인 상단전이라는 것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단전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움직이는 통로와 같은 것인데 보통은 중단전에 있는 단전을 말합니다. 중단전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의 배꼽 밑에 한 10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한 군데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있다는 거지 여기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건 이 중단전에 단전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단전은 정신적인 작용, 그 다음에 중단전은 감정이나 사랑을 느끼는 작용, 그리고 하단전은 성적 느낌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기를 만드는 작용을 주로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 3단계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7가지 기능을 얘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3단전을 사용하는 아기 시절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고민이 없어요. 단지 반응하고 누릴 뿐입니다. 이때는 어렸을 때는 태어나자마자는 우리 몸의 머릿속 안에 송가체가 머릿속에서 가장 큰 모습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송가체는 5살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7살이 되면 그 크기가 확 작아지게 됩니다. 상단전의 작용은 바로 송가체에 의해 나타난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송가체가 작용을 하면은 텔레파시 이런 걸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살 이전은 이렇게 영혼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7살 이후에는. 그럼 7살 때는 이제 송가체가 확 작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7살 때부터는 영혼의 작용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육체의 오관이 크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느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본대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또 오간을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또 맛본 것, 딱딱하니 이런 게 피부로 느낀 것,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거기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생각이라는 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있는 것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판 못 본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명가들의 고통이 그겁니다. 조금 좋은 걸 만들어내면 이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시다 고노스케 씨는 원래 전기계통에 상당히 자기가 내 인생은 이거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쉽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정 같은 데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출세까지 했는데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자기가 뭘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기로다가 모든 걸 할 때예요. 그때 이 친구가 레코트판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쌍소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 와트수가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만 옛날에는 30촉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촉짜리 하나 키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쌍소켓을 넣으면 2개를 키니까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몇 개 팔렸게요? 아니, 자기네 집에서 쓴 것밖에 없어요. 그 회사까지 다 차렸는데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당시엔 다 사기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풍기도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풍기 밑바닥이 사기였어요. 그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 밑바닥을 네가 만든 쌍소켓을 녹여가지고 그걸 만들 수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마시다 고노스케의 첫 번째 돈벌이는 그걸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판 만든 거, 전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두 번째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자전거 앞에 붙이는 라이트예요. 그게 마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일단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또
정말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정말 그 사람도 거부가 됐을 사람인데 그게 마크 트웨인이에요.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마크 트웨인이 자기 와이프가 어디 나가면은 브라자 한 번 매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때는 끈이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날 여자분들이 찬 브라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은 지네 집에서만 썼어요. 남들이 안아주질 않았어요. 우리도 요즘은 헥사곤을 발견해가지고 헥사곤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줘요. 아마 나중엔 굉장히 헥사곤에 히트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7살 때부터는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송가체는 또 점점 더 작아져서 이제 20살이 넘으면 쌀알만하게 작아지며, 지금 여러분들의 송가체는 쌀알만해요 대체로.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른은 송가체가 그렇게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살이 넘기 전에는 사춘기처럼 영혼과 자의식이 갈등이 존재하지만, 영혼과 자의식의 갈등이 존재하는 게 사춘기예요. 이제 21살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송가체가 이제 쌀알만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제 어른이라는 것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영혼의 작용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자의식이 판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얘기해주면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은. 지 아는 것만 고집해요. 다시 말하면 자의식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 마음대로 생각하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부터는 근심과 걱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해요. 아는 것 안에서 전부 다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의 활동을 앞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마음, 뒷마음 나는 것은 영혼 자의식하면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앞마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뒷마음이 되어서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뒷마음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텔레파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건 점점 송가체도 아주 코딱지만한 게 작아져가지고 작용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간으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은 무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할 수 없어요. 단지 자의식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그것이 뒷마음에 각인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능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은, 자꾸 연습하면은, 그럼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뒷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하면은 핀트가 안 맞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 때에는 뒷마음이 직접 느끼거나 또 알려주어서 텔레파시가 되었는데, 이제 그 뒷마음은 뒤에 숨어 무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의식이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의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떠오르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자의식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의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요. 근데 저절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영혼이 일으키는 환영과 같은 것입니다. 환영. 우리는 그것을 잡념 혹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남학생이 집중하여 공부할 수 없는 것은 영혼에 각인된 여학생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뒷마음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작용은 앞마음을 제치고 현실에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힘이 더 센 겁니다. 영혼이 한 70%의 힘을 더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많이 해봐야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결국 영혼의 힘이 자의식을 물리치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뒷마음은 곧 영혼이며 이렇게 자제할 수 없는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영혼은 의식을 통해서 직접 조절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영혼을 거의 못 움직여요. 영혼은 자의식을 제치기고 하는데 자의식은 영혼을 거의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특별한 정신적인 작용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작용은 쿤다라니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쿤다라니가 열려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영혼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원이 직접 영혼을 사용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왜냐면 영혼이 하면은 그것이 애가 그 텔레파시를 일으켰듯이 그것이 힘을 일으켜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영혼이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하고, 사이원의 능력을 사이퍼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래 인간은 이걸 잘해야 돼요. 공부는 이제 앞으로 필요 없어요. 공부는 그냥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해요. 아셨죠? 이 보고 들어서 아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내용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거의 허구, 가짜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거의 그 허황된 말들이 많아요. 보지도 못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얘기, 뭐 점잖은 대학 교수라느니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얼추 비슷한 것 뿐이지 다 못 보고 엉터리 소리예요. 그래서 전혀 나중에 딴 게 하잖아요. 예. 직접 보고 들어서 아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꾸며낸 허상이란 뜻입니다. 또 자신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영혼의 기능인 칠성자가 자꾸 그 욕구를 환상으로 만들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냐 아까처럼 여학생이 자꾸 생각난다든가 이런 욕구가 환상으로 만들어서 자꾸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또 무언가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누군가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칠성자가 일으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의 허상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식이 막 생각하는 거 자기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겠지 저렇겠지 응? 이렇게 생각하는 허상이나 또 영혼의 욕구를 영혼이 지금 일으키는 이렇게 환영 같은 거 이런 욕구를 불교에서는 마구니라고 합니다. 마구니 들어보셨죠? 마구니. 이 마구니는 한마디로 실제하지 않는 망상이란 뜻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 촉이 세다 그래요. 그 촉이 세다는 것이 기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감이 세다고 하면서 온갖 특히 남편 되는 사람이 어디 좀 멀리 떠나갔던가 그러면 대번에 그래요. 바람 폈지? 이러면서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또 그런 얘기는 어디 가면 저 점쟁이한테 가면 바람 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그렇게 그렇게 뭐 바람 필 만큼 그렇게 똑똑하게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에요. 시줄 그래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어디 가서 바람을 피겠어요. 그게 또 바람 피는 건 뭐 그거하고는 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여자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마군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마군입니다. 아셨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 남을 헐뜯는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인터넷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이야기를 원래 자기가 올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데 마치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한 것처럼 훤히 꿰뚫고 보듯이 그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보고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없는 소리를 꾸며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 레벨에 맞는 자기 얘기지 상대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맛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사람을 잡아먹어서 피를 뽑아먹었다 그러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다 지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말들이에요.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레벨에 맞는 자기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자신의 자의식에 저장된 내용 안에서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 안에 안 들어있는 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안에서만 떠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도둑놈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방 든 사람의 가방은 모두 다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고 또 남의 물건도 모두 도둑질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돈 도둑놈한테 그렇게 보이듯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 댓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엊그제는 또 어떤 양반이 이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것도 감옥인지 뭔지 어딘지 거기는 한 10평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가서 사는 데는 신문지 두 장 정도 놓는 정도의 넓이랍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이,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양반이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체로 눈치챌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모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접 자기가 신문지 2장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국회에서 누워가지고 이런 거라고 해서 시연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요즘 어떻게 사느냐? 그 양반이 신문지 2쪽만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함부로 그렇게 모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수준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인터넷에다가 뭐 댓글을 올리거나 누구를 모함하는 걸 보면 도둑질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또 정신 이상자가 댓글을 올리면 미친 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비방하지만 비방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자신들의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대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나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한 가지 근거를 갖고 펼치는 그들의 상상력은 괘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색다른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을 정도입니다. 날 아주 무슨 귀신같이 만들어 얘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오히려. 괘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밌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는 자기 뒷마음에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자기 뒷마음에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그 추구하는 세계를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걸 위해서 앞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거죠, 추구하는 세계. 근데 이렇게 추구하는 세계가 없는 사람은 괜히 바깥의 얘기를 가지고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수준에 맞게끔 자기 얘기를 갖다 버텨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난해가지고 돈을 받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쁜 댓글을 올리는 그런 직업도 있대요, 직업. 그래서 괜히 그 사람 험담하는 걸 갖다 댓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마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석가는 이런 사람들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뭐 히히히 이렇게 무서운 게 마귀가 아니고 그런 인간들이 다 마귀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곧 마군인 것입니다. 그게 마군이에요. 이 마군이의 원래 뜻은 마군입니다. 마귀 마자에 군인 할 때 군자, 마군. 마군이 말이야. 이러다 보면 그게 마군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식으로. 그래서 마군은 원래 마라는 인도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인도의 악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군은 악마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악마의 군대가. 자신의 격에 따라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내세우기에 잘난 척을 하며 남을 헐뜯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헐뜯어서 돌아오는 대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가는 자신이 욕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남들은 말이야 신문지 뒷장에서 사는데 혼자 넓은 데서 샀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신문지 두 쪽으로 만들어진 만한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 말은 남을 비방한 대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뒷마음 안에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바깥의 걸 가지고 자꾸 남을 험뜯으면은 험난하게 험뜯는다는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추구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욕한 대로 그렇게 헐뜯는 대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습니다. 왜 일찍 죽느냐? 슬퍼게 하면은, 슬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려면 가야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비방하며 욕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읽는 당사자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쓰면 그게 본인의 뒷마음에 반복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읽는 당사자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뒷마음입니다. 그 뒷마음은 아까도 봤지만 앞마음을 파헤치고 튀어나오는 게 뒷마음이에요. 때문에 뒷마음의 분노가 텔레파시처럼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한 사람한테 텔레파시처럼 상대편이 분노가 텔레파시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에서는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합니다. 아까는 텔레파시였는데 이건 사이코키네시스. 우리나라 말로는 염력입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텔레키네시스는 상대편의 영혼은 작용을 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신의 천벌과 같은 것입니다. 재앙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게. 왜 누구는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누구는 꼭 재앙이 나서 뭐 차에 쳐 죽거나 뭐 어떻게 죽거나 이렇게 느닷없이 죽느냐. 그러니까 이 천벌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벌을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남을 비방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수의 인생은 부르는 노랫말처럼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원리를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욕한 대로 됩니다. 때문에 운전 중에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나오는 욕이잖아요. 그 화를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뱉은 욕은 괜찮아요. 이런 개놈의 새끼,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런 쌍, 이렇게 에너지를 빼붙는 욕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떻게 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죽어라, 가다 되져라, 뻗어라, 박아라, 이런 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라는 식의 욕을 하면은 그것이 말이 되었든 욕이 되었든 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오래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다 죽어라 하고 빨리 죽어라는 같은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왜냐면 오래 살다와 빨리라는 의미는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뒤에 시간에는 오래 살다와 빨리는 각인이 안 돼요. 뭐만 각인되느냐? 죽어라만 각인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라 하면 그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 죽는 겁니다. 죽어라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뒷마음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아 끼거나, 그런 걸 막아 끼었다 그래요. 뭐 잘 안 되는 거 막아 끼거나, 심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셨죠? 괜히 그냥 그 대통령쯤 돼가지고 그렇게 10평짜리 가서 사는 걸 그걸 배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문지 2장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걸 비방하더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신문지 2장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지, 또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니까 한 10평짜리 안에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예,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욕이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추구하는 세계가 있으면 그걸 하느라고 바깥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남의 걸 보고서 트집을 잡아서 욕을 하다 보면 그 욕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추구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욕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되든지 뭐 암에 걸리든지 뭐든지 일찍도 죽어요. 다 그렇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욕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셨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셨죠?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욕은 내용과 상관없이 말 그 자체대로 됩니다. 때문에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라 하는 욕하고 빨리 죽어라 하는 욕은 같은 욕입니다. 죽어라만 쓰여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다가나 뭐 빨리나 이런 내용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뒷마음에는 죽어라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더 눈에서 자기가 죽으면 그래도 자기는 편안하게 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눈물 나게 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셨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무슨 돈 받겠다고. 그러니까 돈 받는 거를 우주는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악성 댓글 올린 그 알맹이, 그 단어만 각인이 되는 거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우주는 그렇게 댓글 다는 그 사람이 돈벌이 하기 위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단지 그 당신이 올리는 그 글귀대로 그렇게 되도록 당신을 도울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욕설은 그 수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편을 욕하면은 받는 자는 자신이라는 걸. 상대편은 안 받아요, 오히려. 그리고 역량이 약해요. 세봐야 30%고 20% 내요. 근데 본인이 한 욕은 본인한테 최소한도 70% 이상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욕설이 저장되는 것은 자신의 뒷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벌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강한 군대가 되었든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었든 기세가 강하려면 반드시 먼저 떠오르는 마구니를 몰아내야 합니다. 마구니가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마구니가 작용하면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구니는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구니라는 건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니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떠오르는 걸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물론 마구니는 뒷마음이 할 일이 없어서 자신이 일으키는 경우와 자신이 자꾸 일으키는 경우와 자신이 상상하는 거죠. 또 7가지 영혼의 기능이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정전기가 그런 것들을 몇 배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전기는 우리 몸의 혈관벽을 피가 흐르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기는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름보다 겨울의 정전기 현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겨울에 여러분들은 뭐 자동차 열다가 전기가 찌릿하게 오거나 또 아파트 문 열다가 전기가 찌릿하게 오거나, 여름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여름엔 약하고 겨울엔 세냐? 그게 아니에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아요. 피가 흐르는 게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것은 여름에는 땀 등으로 전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전기예요. 정전기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만 만나면 얼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쇠 같은 걸 만들면 그게 빠져나가면서 본인이 바짝 불이 오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땀으로 슬쩍 빠져나간 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통해서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여름에도 있는 겁니다. 이 정전기가 우리 몸 안에서 잡념이나 생각을 더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것도 안에서 전기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기작용을 해서 여러분이 일으키는 조금만
요만큼 일어났던 걸 몇 배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념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전기가 생각을 일으키면 송가체 안에서 꿈을 꿀 때 분비되는 DMT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환영으로다가 잡념 속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때문에 잡념을 줄이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맨발로 맨 땅을 20분 정도 뛰어다니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은 땅도 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쇠하고 땅하고 물하고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밟는 순간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정전기는 빠져나갑니다. 전자파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분 동안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다가 들어오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또 실내에서 일을 하거나 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자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접지공사를 하고,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에서 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콘센트 안에도 접지판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지공사를 따로 하고 또 맨땅 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맨땅 용품이라는 건 뭐냐면, 접지공사하고 맨땅 용품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육각나라를 검색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땅은 우리 몸의 정전기와 전자파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없다가 돼요.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은 내가 고안한 방법인데 효과가 아주 좋아. 이거 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연구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꼭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는 겁니다, 이게.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접지를 하고 맨땅 용품을 사용하면 깊은 잠을 푹 자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해보면 그때부터는 잠이 잘 올 겁니다. 깊이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불화작근이 편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로만 듣고, 왜 소리로만 듣느냐? 자기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의식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의식 안에 확실하게 이제 박히면은, 그렇게 되면 영혼에 박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하고는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것이 우환을 불러들입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우환을 불러들여요. 그 우환 불러들이는 것하고 아까처럼 천벌받는 것하고 다 나쁜 생각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번민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성현이, 옛날부터 모든 그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효성을 거둔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은 무슨 부처님이니 예수님이냐고 별짓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아기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특별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우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무진 서원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손털기입니다. 아셨죠? 손털기. 석가의 번뇌무진 서원단은 외우면 외울수록 번뇌가 깊어지는데, 번뇌무진 서원단 딱딱딱딱 그러면 번뇌가 영원히 내 안에 번뇌가 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손털기는 터는 순간 번민이 얼른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깊이 생각하거나 반복하면 그것은 뒷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뒷마음에 각인된 내용은 즉시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 타고 가면은 남이 사고 나는 걸 보거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건 난다 이거예요. 그건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방법은 자의식의 생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뒷마음에 각인된 내용을 직접 지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김정은이 내가 물빼기 작전 하듯이 그 빼내는 거 안 빼지는 거예요. 그거는 쇼지. 그거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가 만들어낸 손털기는 진짜
각인된 것도 지울 수 있고 아니면 떠오르는 것도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얼른 탁탁 쳐버리는 거예요. 여길 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것도 좀 모자라는 사람은 이거 하면서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탁탁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얼른 손을 이렇게 탁탁 치며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없어지고 또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차가 충돌하거나 사람을 치는 등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손으로 탁탁 치면서 그 생각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자꾸 터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그것도. 여지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꾸 이건 이제부터는 여지까지 이렇게 사는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5, 6개월 정도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항상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심 걱정 또한 일어날 때마다 근심 걱정 있죠. 뭐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일어나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손톱을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예. 번뇌무진 서운난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처님 못 돼요. 그건 아주 그냥 나는 영원히 번뇌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각오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 외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다 영혼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영혼이 하는 거예요. 말은 자의식이 하는 거지만 자의식은 앞마음, 영혼은 뒷마음입니다.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뒷마음이고 또 욕을 하는 것도 뒷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을 터는 행위 또한 뒷마음입니다. 이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뒷마음입니다. 그래서 뒷마음에 떠오르는 욕이나 무안을 이렇게 손으로 탁탁 치면 순간 그 생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탁 치면 돼요, 안 돼요? 목탁으로 탁탁 치는 건 돼요. 목탁으로 이격을 칠 필요는 없고 목탁 그냥 그거 들고서 탁탁 손 치듯이 털면 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손털기를 통해서 나는 모든 우환을 없애버렸다 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우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서 믿는 대로 되는 것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삼군지중 가사필수 적이무패자 기정시야 병지소가 여의하투란자 허실시야. 좀 맞기가 좀 이상하면 밑에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장병이 적의 공격을 받고도 패하지 않는 것은 기습공격과 전공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가 전개되어 마치 돌로 알을 치듯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함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삼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죠. 삼군지중. 삼군이라고 하는 것은 삼군이 뭘 것 같아요? 육해공군? 그땐 공군이 없었죠. 그게 첫째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삼군은 37,500명에 달하는 숫자가 삼군입니다. 그 37,500명에 달하는 많은 군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도 패하지 않는 것은 전공법과 기공법을 적절히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곧 속임수이기 때문에 전공법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쳐들어간다 그러고서 쳐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많이 전공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친다 하고서 쳐요. 요즘은 안 친다 그러면 그거 유엔에서 그 문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가진 게 워낙 세면은 뭐 안 할리나 알리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꼭 그렇게 무기만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세요. 이 지구에서 제일 큰 미국이 지금 이북한테 지금 딸려가고 있잖아요. 예? 저 인간들은 정말 기공법의 귀재들입니다. 트럼프 만만하게 먹어서 큰 소리 빵빵 쳤다가 허기야 뭐 B-35인가 한두 개가 뜨면 다 박살낼 수 있는 건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언제 비핵화할지. 지네들은 시한부예요. 얘는 시한부가 없어요. 종신제입니다 얘는. 그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트럼프가. 전쟁은 곧 속임수이기 때문에 전공법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전공법이 없으면 믿음도 신뢰도 할 수 없는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유지와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기공법만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공법을 통해서 믿음과 단결을 충실히 하여 사기를 드높이고, 그러니까 자기 편안해서는 전공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기가 드높이고, 항상 이렇게 충실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되면 상대편의 허점을 노려서 돌멩이로 결안을 깨듯이 적의 허점을 공격하여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때는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의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중들이라는 것은 선심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조금만 선심만 주면 좋아해요. 빼앗기니까 적의 백성을 통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기로 싸울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이북 사람들의 머리를 자극시켜서 니네가 속고 살았다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저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네 편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절대 안 돼. 그게 다 마구니들. 이때 적의 백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은 이득을 위해서 뒷마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욕한 대로처럼 마구니의 천벌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마구니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건 작전일 뿐인 거지. 정의와 현실. 전공법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정의는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는 있는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현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남을 속이기 위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위장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있고 신뢰가 생겨요. 그러나 작용은 기공법입니다. 기공법은 움직이는 기세입니다. 기세는 강약이 있을 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 정의를 구축하고 강약을 조절하여 세상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최선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적군으로부터 적을 이기게 하면은 그것이 승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에서 우리 남쪽에다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공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 돈도 주고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많이 줘가지고서 그래서 아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때문에 정의를 구축하고 강약을 조절하여 세상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최선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속임수를 위해 기세를 사용하면, 바르지 않은 그런 속임수를 위해서 기세를 사용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그 속임수를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북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저 속임수를. 때문에 먼저 바른 생각, 또 바른 인생,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면 그 대가 역시 복이 되어 자신한테 돌아오지만,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면 복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오지만, 또 없는 소리, 또 못 본 실체를 자기 수준에 맞게 남을 비방하면 그 대가 역시 자기가 꾸민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여 자신의 인생이 그 비방대로 되지 않게 진심으로 추구하는 세계를 최선을 다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있는 걸 비방하는 건 그래 덜해요. 근데 없는 거 자기간에 막 생각해가지고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하면 그게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거, 이걸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천불 같은 그런 작용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느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비방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수신자가 자신이라는 거,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